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팀의 힘이 되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태국 이산 지역의 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했고 거대한 숲을 통과하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콩켄주의 한 중국 관리는 춘패군의 현지 관리들에게 남나우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팀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도로는 폐차분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와 연결하여 주간의 이동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히 성장하는 수도로 이산 지역의 농산물을 운송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신속하게 받아들여져 도로 건설팀이 꾸려졌습니다. 팀은 건설 기술자, 일반 인부, 그리고 이산 지역의 깊은 숲길 안내로 명성이 자자한 사냥꾼 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영적인 현상과 정글 트래킹에 대한 지식이 깊어 아무도 감히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팀 전체는 하늘이 그리 맑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출발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숲의 분위기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로 습기에 잠겨가며 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숲속 캠프 지점까지 5시간 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은 도로 건설을 시작할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하자 일행은 텐트를 치고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마음을 놓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야생동물 소리는커녕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숲을 다녀본 짠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조심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여기만큼 이 숲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닥불이 피워지고 모두가 저녁을 먹기 시작했을 때 짠은 숲속에서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여자가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은 숲 깊숙한 남쪽 방향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인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죠? 소리 들은 사람 있어? 한 인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숲에 건드려서는 안 될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팀원들에게 명확히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두려워하여 도로 건설이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짠은 직접 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숙소를 나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공기가 매우 차가웠고 비는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숲길을 따라 걷는 동안 바람이 그의 숨결을 앗아갔고 지난이 3일간 내린 폭우에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짠을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큰 나무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슬프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숲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숲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짠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캠프로 돌아가 인부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그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직면한 여러 인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 묻자 모든 인부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의 소리를 들었거나 그저 꿈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짠은 숲속의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진실을 알기 전에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음날 작업을 위해 푹 자기로 했을 때 짠은 울음소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밤에 잠에서 깼습니다. 비는 여전히 간간히 내리며 이 숲의 무언가를 가리는 듯 했습니다.
축축한 깊은 숲의 아침, 새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캠프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팀원들은 불편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잠을 설쳤고 이상한 꿈을 꿨으며 밤새 누군가 텐트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짠은 일찍 일어나 숙소 주변을 돌며 진흙 바닥의 발자국을 살피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5km 전진해서 형제를 만나면 거기에 새 캠프를 차릴 거요. 토목 기술자인 토치형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약 20명의 팀원들은 짐을 챙기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큰 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드리운 구불구불한 길 위에서 분위기는 무겁고 차갑게 축축했습니다. 비는 멈출 김이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정오쯤 일행은 낮은 언덕 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짠은 이상하군. 이런 마을은 전에 없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몇 채 안 되는 낡고 조용한 목조 가옥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은 대나무와 단단한 목재를 섞어 지었고 마른 바나나 잎으로 지붕을 얹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수많은 향이 꽂힌 낡은 나무 제단이 있었고 제단 옆에는 붉은 흙 마당 한가운데에 키 큰 코코넛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비록 노파와 아이들 뿐이고 젊은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보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미라는 전통 치마를 입은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눈으로 모두를 바라봤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한 할머니라고 소개하며 마을 가장자리의 낡은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저녁에 인부들은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온 통조림 생선과 말린 고기로 죽과 국을 끓여 나눠 먹었습니다. 한 젊은 마을 여인이 바나나 잎에 말린 바나나와 약초 끓인 물을 담아 가져다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마을을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 코코넛 나무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마을 옆 숲에 큰 나무도 만지지 마세요. 무리 중 건장한 체격의 도로 굴착 반장인 램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듣자 그는 웃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겁주기를 좋아하지.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인데. 그날 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팀원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마당의 모닥불 빛만이 유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들이 쉬는 동안 램은 다른 인부 이명과 함께 몰래 도끼를 들고 마당 중앙의 코코넛 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는 내일 길에 임시 목조다리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베어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코코넛 나무에 이르자 바람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도끼가 나무줄기에 내리쳐지기 시작하자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다른 곳은 고요한데 그 나무의 잎사귀만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노했나봐. 무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램의 발밑 땅이 무언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넛 나무는 줄기가 가볍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나무줄기에서 여성의 고통스러운 비명과도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램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도끼를 버리고 돌아섰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함께 갔던 인부 중 한 명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굳어서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램은 서둘러 다른 인부와 함께 환자를 캠프로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짠이 달려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경련을 멈추지 않는 환자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놈들아. 짠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램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바람이 새서 친구가 쓰러졌다고만 말했습니다. 짠은 그를 침착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낡은 부적을 꺼내 환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영혼이 깃든 나무의 영역은 실제하는구나. 깊은 밤 보초를 서던 인부는 캠프 주위를 맴도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맨발로 걷는 듯한 발소리가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환자는 원인 모르게 사망했습니다. 상처의 흔적도 음식 중독도 부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기 전에 겁에 질린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무안할머니가 와서 시신을 보고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코코넛 나무는 내 딸의 무덤 위에 심은 것이라네. 내 딸은 저 숲속 큰 나무 아래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임신 중이었지. 일행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짜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 영혼의 기가 매우 강합니다. 일행은 즉시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시신을 묻지 않고 짠의 조언에 따라 간단히 화장했습니다. 떠나기 전 무안 할머니가 짠에게 말했습니다. 이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내려면 재물을 바쳐야 하네. 주지 않으면 숲이 길을 내주지 않을 걸세. 침울한 기분으로 마을을 떠나면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지 숲과 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기계로도 뚫을 수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숲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짠의 일행이 아침에 의문의 마을을 떠난 후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탐사하지 않은 구역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언덕들은 파도처럼 이어져 어떤 지점에서는 밧줄로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땅은 여전히 젖고 미끄러웠습니다. 인부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예전처럼 농담을 하거나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일부는 마치 무언가가 따라올까 두려운 듯 간간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행이 안쪽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유일한 지름길인 작은 계곡 입구를 지날 때 모두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는 사라졌고 곤충 소리나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짙은 구름이 숲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대낮인데도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짠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길가를 돌아보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여기서 오래 멈추면 안 돼. 최대한 빨리 계속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토목 기술자인 톳 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소? 짠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에게 최대한 빨리 걷고 절대 무리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약 1시간 정도 더 걷다가 바위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개울가의 평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의 땅은 캠프를 차리기에 충분히 단단했고 나무는 그리 빽빽하지 않아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두가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뒤쪽 숲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지만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 맨발로 마른 잎사귀를 가볍게 밟으며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요이라는 인부가 밧줄을 묶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걷는 거야? 그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은 평소보다 빨리 찾아왔고 하늘은 등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한편 요이와 다른 두 사람은 그날 밤 경계를 맡았습니다. 자정쯤 요이는 큰 나무 근처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슴이나 일반적인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요이는 소리치며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은 나뭇잎을 통과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숙소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는 텐트 안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동료의 등 뒤에 그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눈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마치 어깨 위에 떠있는
검은 얼룩 같았습니다. 요인은 서둘러 달려가 동료들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짠은 재빨리 그의 장총을 움켜쥐고 주변에 불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뭘 본 거야? 짠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텐트 뒤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머리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요이가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인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철수하고 싶어 했지만 돌아가는 데는 3일 이상이 걸렸고 식량도 부족할 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몇 분밖에 못 잔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분단이라는 또 다른 인부는 약속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보니 그는 하늘을 응시하며 눈을 뜬 채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침이 흘렀습니다. 상처도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짠이 시신을 검사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심장마비군. 하지만 얼굴을 보니 공포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 말은 모든 인부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제 이 일 그만두고 돌아갑시다. 이건 그냥 평범한 도로공사가 아니에요. 한 인부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토형은 상부로부터의 처벌이 두려워 계속 일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주 정부에서도 진척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짠은 출발하기 전에 길을 여는 의식을 치르자고 했습니다. 그는 큰 나무 아래에 향을 꽂고 나뭇가지에 붉은 부적을 묶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방해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무지한 이들을 해치지 마소서. 일행은 늦은 아침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덥고 무더웠습니다. 앞쪽의 숲은 큰 나무 뿌리와 바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협곡을 지날 때 무리의 뒤쪽에 있던 인부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작은 개울가에서 쉬는 동안 행렬의 맨 뒤에 있던 노이라는 인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수색에 나섰지만 발자국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날 밤 검은 그림자를 봤던 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데려갔어요. 분단을 데려간 것처럼 끌고 갔어요. 짠은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톳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무언가의 영역을 걷고 있소. 그날 밤 아무도 감히 잠들지 못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나무 막대기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은 마치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듯 주변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은 밤새도록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검은 그림자가 텐트 주위를 맴도는 꿈을 꾸었고 어떤 이는 이 길을 지나가지 마라, 저 산을 넘지 마라 고 귓가에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직 짠만이 조용히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숲의 어떤 지역은 인간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무언가가 그 길을 지키고 있지. 새아침 숲의 숨결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개가 여전히 풀잎 위를 덮고 있었고 어제처럼 새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더 짙고 차가워서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부들과 짠의 행렬은 어제의 고요한 협곡을 빠져나와 깊은 숲속 개울가의 평지로 향하는 가파른 비탈길로 향했습니다. 첫날처럼 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십 그루의 큰 나무가 둘러싼 작은 개울가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그늘지고 짙어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는 평화롭게 들려 야영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짠이 그곳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곳 캠프에서는 밤을 넘기면 안 돼. 그가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팀장인 톳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 물도 맑고
평지도 적당하고 땅도 단단한데 짠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중앙으로 걸어가 땅과 주위의 나무들을 번갈아 보다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귀신 숲의 영역이요. 예전에 시체를 가져다 태우던 곳이지 평범한 시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죽은 죄수들의 시체요. 살해당하고 제대로 묻히지 못한 시체들. 일부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캠프를 칠 만한 다른 장소가 없었고 하늘은 다시 흐려지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만 묵읍시다. 내일 아침 일찍 서둘러 떠나죠. 토시 결정했습니다. 짠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텐트를 조금 떨어진 큰 나무 아래에 치고 텐트 옆에 향을 꽂았습니다. 그날 저녁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모두가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해가 진 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인부 한 무리가 개울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물에 무언가 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 같았지만 머리가 없었고 물을 따라 떠내려와 강둑에 걸려 있었다고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같이 돌아가 보니 그 시체는 사라지고 얕은 진흙 자국과 낡고 빛바랜 천 조각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동물 사체였을 수도 있지. 토시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따로 보초를 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인부들은 모닥불 근처에 모여 앉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에는 미신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배운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개울물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물 흐름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개울을 천천히 건너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얕은 진흙 속을 맨발로 걷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짠은 즉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총을 어깨에 메고 다른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든 채 마치 전쟁터에서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캠프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개울가 나무에 불을 비췄습니다. 그가 본 광경에 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개울 건너편 큰 반얀트리 아래에 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키가 크고 물에 젖은 듯 피부는 검었으며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몸은 벌거벗었고 다리는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듯 가늘고 길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을 드러냈습니다. 짠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귀신들이 왔군. 한편 한 텐트의 인부는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그는 꿈에서 개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물 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내려다보자 자신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깼고 텐트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꿈에서 여러 남자가 나무 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쇠사슬에 묶인 썩은 죄수들이 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곳을 밟지 마라. 우리 자리에 불을 지피지 마라. 다음날 아침 날씨는 다시 맑아졌지만 비정상적으로 건조했습니다. 전날과 달리 안개도 습기도 없었습니다. 밤새 비가 왔음에도 땅은 빠르게 말라붙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 꿈을 꾼 남자는 정신 나간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끌고 가려 해 내 얼굴을 가져갔어. 짠조차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무언가에 도둑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오에 그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짠은 한 큰 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작은 구멍을 파고 무언가를 묻었습니다. 그는 향재, 낡은 옷 조각, 그리고
1바트 동전을 구멍에 넣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길을 내어주길 바라며 이것을 바칩니다. 사람들을 지나가게 해주소서. 따라오지 말고 부르지 말고 소유하지 마소서. 옛 캠프 지역을 떠나면서 한 남자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죄수 형체들이 개울가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의 눈은 칠흑같이 검었고 각자의 손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나우 숲의 밤은 길고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높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나무들을 흔들리게 하여 어둠 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생명체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전날 밤의 발자국과 주인 없는 기이한 웃음소리 사건 이후 캠프의 모든 사람들은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인부들의 눈빛과 행동은 누구도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짠은 조용한 태도로 캠프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기색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을 잠재우려는 듯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축축한 분위기는 캠프에서 피어오른 불의 연기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한 무리의 인부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2인 1조로 경계를 설 것이다. 인부 반장인 쌈난 노인이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젯밤 발소리와 텐트를 지나가는 그림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짠은 온순하지만 아직 용기가 부족한 중년 남자인 차이와 함께 심야보초를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인부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세차게 내려 텐트 지붕을 때리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수십 쌍의 발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차이는 나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불안한 눈으로 좌우를 살폈습니다. 반면 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산탄총을 무릎에 안고 어두운 숲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빗소리 속에서 정말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했지만 한 명 이상의 소리였습니다. 맨발이 진흙을 밟는 것처럼 질척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탐색하거나 몰아붙이듯 캠프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차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짠이 돌아볼 정도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젊은 여자의 것 같은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어와 갑자기 입이 막힌 것처럼 뚝 끊겼습니다. 차이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짠이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가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면 더 가까이 다가올 거야. 차이는 몸을 떨었고 짠은 그를 다시 앉히기 위해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닥불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길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몸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비나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짠은 총을 들어 올렸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잠시 응시했고 그것은 캠프를 막고 있는 나무 울타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캠프 안에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게 뭐였죠? 차이가 기진맥진하여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짠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쳤고 숲의 안개가 짙어서 길을 명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인부들, 특히 캠프 가장자리에서 잔 사람들은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짠은 모두에게
잠자리를 캠프 중앙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일부는 그를 믿지 않고 피로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낮 아무도 캠프 주변에 진흙에 찍힌 맨발 자국과 마치 사람의 손으로 장난치듯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나뭇가지 외에는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 내리는 두 번째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쌈란 노인은 밤새도록 경계를 서라고 명령했지만 그렇게 해도 밤중에 일어나는 일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같은 그림자가 심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캠프 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캠프 안을 수십 분 동안 들여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형체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얼굴을 안으로 향하고 서 있었다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던 롱이라는 인부는 한밤중에 깨어나 그 여자가 왔어. 내 발끝에 있어 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쳤고 친구들이 그가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을 따라온 만옵스님은 모닥불 앞 천 위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짠을 불러 옆에 앉히고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숲의 여왕, 파야, 낭, 바.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네. 그리고 스님은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짠과 스님 그리고 쌈란 노인은 발자국이 처음 발견된 곳 근처의 개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풀숲 한가운데 거의 쓰러져가는 낡은 나무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에는 신상도 재물도 없었고 단지 나무 기둥 주위에 묶인 낡고 찢어진 붉은 천만 있었습니다. 짠은 이것이 옛날 숲 사람들이 숭배하던 토지신인 낭마이의 낡은 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뚫리고 숲이 개간되면서 재물이 사라지자 한때 존경받던 영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쌈난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자신의 명성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인부 5명이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은 이제껏 겪어본 중 가장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거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짠은 잠들지 않고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가까워서 마치 텐트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짠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총과 가방에 넣어둔 작은 양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조심스럽게 캠프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낮에 본 나무 제단 앞에 한 여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무언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하늘 한가운데서 번개가 강하게 치자 즉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 제단은 통째로 쓰러져 있었고 스님과 짠의 텐트 주위에는 수십 개의 맨발 자국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안개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로 가득한 숲을 몇 시간 동안 헤쳐나간 끝에 인부들과 짠의 일행은 지도에 표시된 적 없는 계곡으로 점차 깊이 들어갔습니다. 평지로 이어져야 할 길은 복잡한 언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졌고 해는 안개 장막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숲의 새소리는 사라지고 젖은 나뭇잎 바닥을 밟는 그들의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무언가가 그들을 원래 경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짠은 멈춰서서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놀라지 마. 아마 마을 근처일 거야. 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눈앞의 계곡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보았습니다. 나무집들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마치 외부 세계로부터 숨겨진 듯 숲 한가운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도 아궁이의 연기도 집안일하는 도구 소리도 심지어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로 건설팀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하다가 짠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어떤 남자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숲속의 마을이 있다고.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들은 도움을 청하거나 적어도 해가 지기 전에 쉴 곳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발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각각의 집은 이산 지역의 전통 가옥과 비슷한 모습으로 단단한 목재로 지어진 고상식 가옥이었고 지붕은 정교하게 짠 마른 바나나 잎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고 빛이 바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각 집의 문은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집에서 바닥을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은 마른 체구의 여인이 집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크고 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짠은 관례에 따라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춘폐에서 온 도로 건설팀입니다. 폐차분으로 향하던 중 숲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어르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며 나무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향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냄새가 섞인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짙은 새 커튼이 모든 창문을 가리고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집 안에는 또 다른 두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어 마치 쌍둥이 자매 같았습니다. 이 마을은 과부 마을이라고 해요. 그들 중 한 명이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숲속에 버려진 여자들의 마을이죠. 우리는 남자 없이 지낸 지 오래됐어요. 그 말에 일부 인부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짜는 눈살을 찌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 사냥꾼들로부터 전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부 마을은 저주받은 마을로 하룻밤을 묵은 어떤 남자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주인 여인이 돗자리 위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밥과 향기로운 정글 카레가 눈앞에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짠이 한 숟가락 맛보자 그 맛은 쓰고 이상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고기요? 그가 물었습니다. 숲고기예요. 우리가 직접 사냥했답니다. 한 여인이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부 인부들은 먹기 시작했지만 짠은 그의 팀원들 일부를 막았습니다. 아직 먹지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각 집에서 잠을 자도록 나뉘었고 각 집에는 한두 명의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보살핌은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지나치게 다정하게 말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이 잦았습니다. 마을 여자들의 행동에 짠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안 여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마을 주위를 순찰했습니다. 한밤중 그는 한 나무집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몰래 다가가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젊은 인부 하나가 집 중앙의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두 명의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입술은 선홍빛이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짠은 그것이 단지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남자를 잡아먹는 과부 마을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다른 팀원들을 깨워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도망치게 했습니다. 아무 말 말고 나를 따라와.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을 떠나려 할 때 수십 명의 여자들이 웃는 소리가 온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들은 창문과 문가 그리고 길가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직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짠은 듣지 않고 서둘러 팀원들을 이끌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두의 심장은 도망치는 내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사나운 짐승떼처럼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계곡을 빠져나와 숲 경계를 넘을 때까지 달리자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거친 숨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뿐이었습니다. 짠은 다시 한번 마을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과부 마을에서의 끔찍한 밤 이후 짠과 살아남은 팀원들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모두의 심장은 공포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깊은 숲속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마치 사악한 유령의 그림자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명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했지만 그들은 억지로 발걸음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큰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길을 따라 들렸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희미한 상현달빛 아래 어두운 흙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짠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의 모든 지점을 샅샅이 훑으며 위험이 숨어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디든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 그가 한 무리의 인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숲의 무언가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려는 것 같아. 팀과 함께 걷던 차이라는 젊은 청년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를 봤어요, 차이. 그림자 속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산탄총을 손에 쥔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로 속에 있는 것처럼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과부 마을 유령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들에게 이끌려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쪽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젖은 흙바닥에 간간이 큰 방울로 떨어지며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비나 어둠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애원하는 신음소리, 희미하게 속삭이는 대화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의미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한 소녀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도보 행렬은 걸음을 재촉하려 했지만 그 환청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한 젊은 남자의 팔이 뒤로 당겨졌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직 텅 빈 공간과 자신의 것이 아닌 거친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날 놔줘. 그 남자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짠은 재빨리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의 손이 동료의 팔에 닿는 순간 깊은 숲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무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놀라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다. 짠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쳐. 그들은 빽빽한 숲을 뚫고 달렸고 비명소리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무리처럼 계속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어느 방향이 안전한지 모른 채 달리다가 마침내 우거진 숲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에 이르렀습니다. 차가운 물줄기에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짠이 반대편 강둑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물을 건너야 해. 하지만 조심해. 그가 말했습니다. 이 물은 산자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사이의 경계로 여겨지거든.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물은 점점 더 차가워져 마음속에서 얼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 그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하지만 짠은 즉시 소리쳐 답했습니다. 멈추지 마. 멈추면 우리가 그들의 것이 될 거야. 개울을 건너 반대편 숲 언덕을 오른 후 그들은 멀리까지 풀밭으로 덮인
탁 트인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산줄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낡은 수레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숲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형체 없는 목소리가 다시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감미롭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어디 가지마.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그 목소리는 마치 숲 전체에 걸린 저주 같았고 지친 많은 인부들이 낙담하여 걸음이 느려지며 신비로운 존재의 표적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짠은 이 어둠에서 모두를 끌어내기 위해 가진 모든 정신력을 모아야 했습니다. 숲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짠은 과부 마을에서 가져온 낡은 등불을 꺼내 불을 밝히고 숲의 영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빛처럼 밝게 타올랐고 비명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풀밭이 희미한 햇빛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짠은 남은 몇 안 되는 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죽음의 숲과 원한에 찬 영혼으로 가득한 과부 마을을 뚫고 간신히 살아남은 후 남은 사냥꾼과 도로건설 인부팀은 모두 지침과 공포의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서 굳은 결의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목표는 남나우 숲을 가로질러 희망과 새로운 기회의 땅인 페차 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포의 밤 이후 모든 발걸음은 그들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차이아품주와 페차분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이었고 그곳에서 자연은 빽빽한 숲에서 푸르른 산과 숲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큰 강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기르는 혈관처럼 말입니다. 팀의 리더인 짠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방향을 살피고 날카로운 눈으로 앞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강 위에 옅은 안개가 떠 있는 것을 보았고 강가의 언덕을 따라 멀리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페차분 지역에 가까워지고 있군. 그가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페차분 지역에 들어서자 자연은 차이아품의 축축하고 어두운 원시림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더 개방적인 호남림으로 바뀌었고 햇빛이 땅에 더 많이 닿았으며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주변 경관은 이전보다 더 밝고 상쾌해 보였습니다. 새소리와 밤벌레 소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고요함이 있었지만 그들이 막 겪었던 신비로운 침묵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팀의 인부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과부마을 숲에서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대화와 가벼운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차분 지역에 들어선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그들은 강가에 사는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집단으로 소박한 목조 가옥과 물건 및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짠과 톳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춘패에서 왔습니다. 남나우 숲을 가로질러 페차분으로 가는 길을 내고 있습니다. 짠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고 조심했지만 우호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숲과 길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들은 신뢰를 쌓기 시작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싼 숲과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땅과 숲을 보호하는 토지신과 숲의 정령을 존경하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의 작업이 안전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숲의 수호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축제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짠은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이러한 생활 방식이 가치가 있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하나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더 개방된 숲길도 가파른 비탈, 미끄러운 바위, 그리고 건너야 할 크고 작은 강과 같은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폭우에 직면하여 길이 미끄러워지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여 경로의 일부가 차단되었습니다. 팀은 우회로를 찾아야 했고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짠은 동물의 발자국이나 새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을 관찰하며 안전한 길을 찾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팀원들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경험, 그리고 두려움을 공유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의 리더인 짠은 모두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단호한 결정은 모두가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을 때 짠은 숲에서 배운 여러 이야기, 그가 느꼈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패차분 지역에 들어선 것이 여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의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도로 건설팀은 여전히 미지의 길과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지에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냥꾼 팀이 남나우 숲의 여러 장애물과 재앙을 뚫고 패차분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후 모두가 도로 건설이 성공하고 곧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뒤의 정적은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밤, 짠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기이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톳형 그리고 쿵씨와 함께 큰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기분이 좋지 않군요. 짠이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달콤한 속삭임 같은 소리를 모두의 귓가로 실어 날랐지만 돌아보려 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동안 모닥불 주위에서 긁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불의 빛이 마치 곧 꺼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팀의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심하게 경련하더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웬, 무슨 일이야? 톳이 소리쳤습니다. 짠이 서둘러 몸을 살펴보니 그는 발목에 독사에게 물려 있었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응급처치를 도왔지만 짠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밤 모두가 웜의 상태를 지켜보는 동안 갑자기 모닥불 주위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희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더니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죽음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서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녀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짠은 굳건히 서서 맞서려 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젊은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어차피 조만간 우리의 것이 될 테니까. 다음 날 팀은 두려움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멈추면 숲의 신비로운 존재에게 쫓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표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신음소리와 기이한 그림자들이 간간히 나타나 모두를 감시당하고 위협받는 느낌에 빠뜨렸습니다. 짠은 그 젊은 여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이 단지 이 숲의 침입자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비롭게 실종되었습니다. 짠은 숲을 통과하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길 끝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햇빛이 점차 안개를 뚫고 비치자 생명력이 없어 보이던 숲이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는 도로 건설의 성공과 마지막에 순탄한 여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과부마을 유령의 신비로운 그림자는 여전히 짠과 인부들의 마음속에 남아 괴롭혔습니다. 이야기는
청자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실제로 남나우숲과 과부 마을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며 그곳에 유인된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